금일 코스피가 약 7,426포인트, 장중 7% 넘게 올랐어요. 이런 갭 상승은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폭등인데, 중요한 점은 오늘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와 현물 매매 데이터가 서로 상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주 초반의 매수 패턴에서 주 후반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물량을 정리하는, 다만 이번에는 외국인과 기관이 서로 다른 베팅을 하고 있어요. 일단 프로그램 매매 데이터부터 살펴보자면 현재 시장이 오늘 기점으로 광기의 정점에서 정말 광기죠. 에너지 고갈 단계로 슬쩍 진입하고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이정표죠. 주간 단위로. 일단 기계가 엑셀에서 슬슬 발을 떼기 시작했는데 비차익 거래가 급감했어요. 5월 4일에는 3.5조에서 지금 장중인데 5월 6일에는 약 4,200억 정도, 매수 강도가 대략 10분의 1, 9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죠. 물론 장 막판에 또 가봐야 알겠지만은 지수는 크게 올랐지만은 이를 끌어올린 진짜 연료는 프로그램 단에서는 바스켓 매매, 알고리즘 매매 단에서는 슬쩍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신호예요. 그리고 차익 거래가 매도 전환됐는데 약 4천억 정도, 선물 가격이 현물보다 낮아지거나 백거데이션이죠. 기관분들이 지수 고점이라고 판단하면서 기계적으로 주식을 팔고 선물을 사는 매수 차익 잔고 청산이 시작된 거죠. 즉 시장 상단이 단기적으로는 슬쩍 무거워진 거예요. 이 프로그램 데이터가 은근히 그래서 어린이날 전에 폭등했던 몇몇 종목들과는 또 다른 궤를 보여주고 있는데, 예를 들면 세미5 같은 경우는 금일 현재 약 7% 하락하고 있어요. 5월 4일에는 약 20% 가까이 폭등했었는데 현재 지수가 이렇게 폭등하는 불장에서 5월 4일에 폭등했던 몇몇 주식들이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거는 이유가 명확하죠. 프로그램 매수 에너지가 지수 대형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장난 아니죠 둘 다. 미래에셋증권, 이런 지수 대형주에만 집중되고 세미5 같은 테마성 종목에서는 스마트머니가 이런 지수 반등을 이용해 물량을 정리한다는 뜻이에요. 즉 지수가 좋을 때 개인분들에게 테마주 물량을 넘기는 영리한 엑시트를 진행 중인 거죠. 그런데 거래소 현물 및 선물 데이터를 보면은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특히 외국인이 쌍끌이 폭주를 하고 있는데 현물에서 2조, 선물에서 약 9,000개가 가까운 파괴력, 장 종료 시에는 더 올라갈지도 몰라요. 한마디로 이분들의 포지션은 오늘 공격적인 상방 확정이에요. 거래소 현물이 5월 4일 월요일에 3.9조 매수에 이어서 역대급이죠. 오늘도 장중에 이미 2조 원을 돌파한 거예요. 단순히 종목을 고른 체리피킹이 아니라 한국 시장 전체를 바스켓으로 통째로 사들이고 있는 인덱스 드라이브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선물에서도 만 계약 가까이 플러스, 현물만 산 게 아니라 선물이라는 세계에서도 강력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 이게 베이시스, 현물과 현물의 차이죠. 이걸 벌려서 프로그램 매수를 강제로 유입시키는 전략이에요. 지금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 선물을 동시에 대량 매수해서 단기 조정 가능성을 일축하고 지수를 더 높은 구간으로 밀어 올리겠다, 강력한 의지 표명인 거죠. 그리고 개인분들은 오늘도 약 마이너스 1조 이상 매도, 지수가 역대급으로 올라가니까 또다시 공포의 수익 실현을 혹은 본전 탈출 물량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개인분들이 파시는 날에는 어김없이 지수가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죠. 그리고 외인이 물량을 모두 다 지금 꾸역꾸역 받아내고 있습니다. 매물대를 깨끗이 청소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연기금조차 약 2천억 플러스, 보수적인 연기금이 현물 매수에 가담을 했는데 국가자금조차 지금 현재 상승 추세를 대세 상승장으로 인정하고 비중을 채우기 시작했다. 다만 금융투자 입장에서는 증권사죠. 전형적인 매도 차익 거래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고 현물과 선물을 동시에 팔면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중이고, 금액적으로는 외국인의 거대한 매수세를 막기엔 역부족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오늘의 하이라이트인데, 언뜻 보면 현물에서 2조 원이나 사는데 프로그램 매수 비차익은 왜 3,600억밖에 안 되나? 이 모순의 실체를 분석해 봐야겠죠. 보통 상승장에서는 외국인의 현물 매수랑 프로그램 비차익 매수 금액이 비슷하게 움직여요. 하지만 오늘처럼 현물 매수가 프로그램 비차익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죠. 바스켓은 닫았고 특정 종목만 조준 사격 중이다. 5월 4일 월요일에는 비차익 매수가 3.5조나 들어오면서 시장 전체를 억지로 끌어올렸죠. 하지만 오늘 5월 6일에는 시장 전체를 사는 기계적 바스켓 매수는 확연히 줄었어요. 대신 삼성전자나 미래에셋증권 등 지수를 결정짓는 특정 대형주만 직접 체리피킹 중인 거죠. 시장 전체를 사기는 자금의 부담이 크니까 대장주 몇 개만 사서 전광판을 빨간색으로 유지시킨다. 그 뒤에서 나머지 종목들은 프로그램 매도나 개별 매도로 살살 정리하고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두 번째 모순, 선물과 차익거래의 엇박자. 외국인이 선물을 약 10,000개 가까이나 사는데 왜 프로그램 차익거래는 매도일까? 기관의 역배팅 때문이죠. 외국인이 선물을 사서 지수를 위로 밀려고 하는데 금융투자는 지금 지수는 너무 고점이다. 즉 현물을 던지고 선물을 사는 매수 차익 잔고 청산을 기계적으로 단행하는 중이에요. 외국인이 돈의 힘으로 억지로 밀어올리는 상방 압력을 국내 기관의 시스템 매도가 정면으로 받아내고 있는 형국이죠. 즉 세력들끼리도 지금 이 가격대 코스피 7,400포인트가 아직 더 갈 수 있다. 너무 비싸다. 즉 상방과 하방 의견이 엇갈리기 시작했다는 증거예요. 6월 전까지 케빈 워시의 혀가 어떤 말을 할지 그때가 분기점이 될 수 있는데, 다만 그 전까지는 외국인 쪽의 힘이 더 세 보여요. 다만 언제나 주간 단위 정산은 해야겠죠. 그래서 오늘 데이터를 바탕으로 목요일인 5월 7일 그리고 어버이날인 5월 8일 금요일, 주말을 앞둔 관점에서 내가 내일 모레 불을 타느냐 마느냐는 은근히 지금 눈치를 봐야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의 패턴을 보면은 어김없었어요. 3월 4월, 특히 4월 17일 금요일, 4월 24일 금요일마다 외국계 자본은 주 마지막 날마다 주말 리스크를 앞두고 언제나 부단히 비차익 매도 폭탄을 던지면서 주간 정산을 어김없이 했습니다. 즉 내일 목요일 5월 7일은 폭풍 전야의 정체가 될 수 있는데, 특히 오늘 외국인이 수조 원을 써서 지수를 사상 최고가로 박제해 놓았기 때문이죠. 내일은 이 가격을 유지하면서 개인분들이 역시 안 빠지냐라고 안심하며 뛰어들게 만드는 미끼 구간으로 만들 수 있어요. 비차익 매수가 오늘보다 더 줄어들거나 마이너스로 돌아선다. 지수는 보합권이지만
이미 종목들은 하락을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금요일 5월 8일에는 5월 첫째 주에 엑시트 제한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매매의 급감 등 이때 다가오는 금요일은 매우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오늘 억지로 지수를 붙들었던 외국인이 금요일에 선물 매도로 방향을 틀고 비차익 매도를 마이너스 1조 원 이상 쏟아낸다. 이번 주 초반의 환희는 주 후반에 은근히 한숨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선물을 외국인이 약 10,000개 가까이 샀기 때문에 내일 목요일 장중에 이 선물을 야금야금 팔면서 현금을 확보할 거예요. 만약 목요일 내일 외국인 선물 매도가 마이너스 5,000계약 이상 나온다. 금요일 하락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기관 입장에서는 이미 오늘 차익 거래에서 마이너스 2,500억 가까이 던지면서 고점임을 선언했죠. 내일도 지수가 오르를 할 때마다 기계적 매도로 상단을 막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개인분들은 또다시 마이너스 1.1조 원을 팔고 나가셨죠. 만약 내일 지수가 안 빠지는 걸 본다면 다시 재매수로 들어온 그때 그 순간이 스마트머니의 주안 설거지가 끝난 시점입니다. 즉 오늘이 엄청난 폭등 때문에 내일 목요일은 안도의 날이 아니라 경계의 날이고 금요일은 도망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된다기보다는 특히 오늘 외국인의 이 수조원 매수는 선물 포지션을 유리하게 청산하기 위한 현물 방패일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신규를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굳이 내가 지금부터 목요일 또는 금요일 초반에 달리는 말에서 함부로 내리면 안 되는 격언이 있듯이 달리는 말에 함부로 신규로 올라타는 것도 부딪혀서 다칠 수가 있죠. 어느 정도 멈췄을 때 그때 올라타야 돼요. 즉 금요일 외국인의 수조원 매수는 파티를 연 게 아니라 주간 파티장 문을 잠그기 전 마지막으로 조명을 밝게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일 그 조명이 깜빡일 때 목요일에 수급의 정체가 올 거고 이번 주는 이제 스윙 댄서 입장에서 먼저 문 근처로 가는 게 살짝은 현명해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번 주 이렇게 폭등했던 지수만큼이나 폭등을 하면서 그 수급의 궤를 굉장히 유사하게 가져간 회사가 하나 있죠.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수소 테마 1인자 두산 퓨얼셀의 속내를 보면은 수급 주체들이 앞으로 이 회사를 어떻게 요리를 할지 그 아기자기한 레시피가 보여요. 작년에 두산 퓨얼셀이 한번 크게 아주 단기적으로 시장을 뒤흔든 다음에 굉장히 단기적이었죠. 올해 2월 말 3월 중순 사이에는 스마트머니 물량들이 바닥을 장악하면서 개인분들을 지치게 만들었어요. 36,000원에서 42,000원대 지루한 횡보 구간이었죠. 3월 12일에 원래 약 20% 폭등할 때 기관 특히 연기금이 86억 정도 강하게 방어세를 당겼는데 바로 다음날 외국인이 230억가량을 던지면서 시세를 억눌렀죠. 야 지금 안 보낼 거야 기다려. 전형적인 매집형 흔들기예요. 기관이 바닥을 확인하면 외국인이 누르면서 개인들의 물량이 튀어나게 유도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4월 초 4월 중순 사이에는 계단식 레벨업 그리고 수급 공조가 있었는데 43,000원 48,000원대에서 4월 14일 16% 급등했죠. 4월 22일에는 12% 외국인이 각각 367억 331억을 투입했어요. 기관이 하단을 단단히 지탱하면서 외국인이 상단을 뚫어버리는 쌍끌이 매수가 본격화되었죠. 개인분들이 이때 4월 14일 하루에만 약 600억가량 던지면서 사실상 주도권을 완전히 넘겼습니다. 이때. 그리고 4월 말부터 현재까지는 특히 5월 6일 하루 만에 25%가 넘는 폭등이 일어났죠. 지금 4월 29일 수요일에 기타 법인이 약 61억 기순 매수 시세 폭발의 전조였어요. 5월 6일의 폭등이 단순히 좋아서 산 수준을 넘어 하방에 베팅했던 공매도 세력이 항복하면서 주식을 되사는 쇼스큐지가 가세한 광계 신호탄이었죠. 현재 상태에서 보자면 외국인이 약 50에서 55% 수익 중인데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언제든 물량을 던져도 손해가 없는 꽃놀이패를 손에 쥐고 있는 거예요. 기관 입장에서도 전체적으로 약 60%가량 수익권이죠. 즉 현재 주가가 세력분들의 평단가에서 너무 멀어졌어요. 지금은. 즉 이제는 구조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설거지를 고민할 타이밍인 거죠. 실은 두산 퓨얼셀이 이렇게까지 그동안의 부진을 뒤로하고 뜨겁게 타오른 이유는 따로 있었는데 26년 1분기 적자라는 차가운 현실을 에비타 흑자 전환과 PR 140배의 미래가치라는 뜨거운 엔진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집어삼킨 국면이죠. 1분기 영업적자 13억의 진실이 실은 삼각전 영업이 에비타 기준으로는 91억 원 흑자 전환 시장이 열광할 수밖에 없었죠. 실제로 이제 회사가 장사를 해서 현금을 벌기 시작했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특히 SOFC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이쪽에서 처음으로 매출이 발생을 했고 수율이 예상보다 높다는 점이 고비용 구조가 조만간 수익 구간으로 진입할 것임을 암시했다고 기대하는 거죠. 시장이. 특히 AI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와 맞물리면 단순 수소주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주로 재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몇몇 증권사에서는 2028년 이익에 PER 140배를 적용해서 목표가 7만원을 제시했죠. 매우 이례적이에요. 다만 문제는 5월 6일 현재 지금 상한가에 가까운 이 7만 7천원 이상의 주가가 이미 이 공격적인 목표가마저 돌파해버린 이상적인 분석을 넘어서 광객 영역에 진입했음을 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 머니들 입장에서는 5만원대 초반에서 엔진을 가동했었기 때문에 모두들 다 너무 느긋해요. 7만원 위에서 발생하는 개인분들의 추격 매수를 이용해서 야금야금 물량을 넘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즉 지금은 앞으로 추가 슈팅보다 차익 실현 욕구가 3배는 더 강한 구간인 거죠. 단기 가격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당분간은 6만원 초반대까지는 주가를 밀어서 개인분들의 포모 물량을 털어낸 뒤에 거래량이 100만 주 미만으로 줄어드는 정체기를 꽤 며칠간 거칠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스마트 머니가 대량 매수가 들어온 지점이 바로 10만원을 향한 2차 랠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즉 두산 퓨얼셀은 현재 미래의 꿈을 7만 7천원 이상의 가격으로 선결제를 완료한 거예요. 즉 오늘 5월 6일의 폭등은 1차 축제는 끝났다는 종소리일 수 있는 거고 이미 모든 호재, 에비타 흑자 전환, 테마의 강세 이 모든 게 가격에 반영된 거죠. 즉 신규 진입을 지금 이
가격에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고 스마트 머니의 수익 실현을 도와준 자선 사업이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 테마를 믿는 분들만 6만원 초반에 눌림목이 올 때까지 관망을 하는 게 현명한 거죠. 뉴스는 이제 막 좋아지기 시작했다고 말하지만 수급은 이미 충분히 먹었다고 말해요. 애널리스트 분들의 목표가를 비웃는 뚫어버린 현재 시세는 언제든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하고 세력분들의 본전 근처까지 주가가 식기를, 그 광기가 식기를 기다리는 냉정함이 은근히 필요한 시점인 거죠. 주간 단위 정산처럼.